아유 좀 너무 정신 상태가 어수선해가지고 다시 좀 진행을 할게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진행할게요. 일단 A번 문제 설명부터. 일단 문제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랑 B라는 두 정수가 주어져요. 우리는 이 중에서 정수 A에다가 그 홀수를 더하거나 아니면 짝수를 빼는 근데 여기서 홀수 짝수라는 건 각각 0보다 큰 홀수 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x 홀수를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y 짝수를 하거나 이런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린 여기서 이 앞에 있는 a라는 수에다가 몇 번 연산을 수행해서 b를 만들고 싶어요. 그때 그 최소 몇 번 연산을 수행해야 그 b까지 갈 수 있냐라는 게 A번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A랑 B가 같으면 이렇게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0번만에 갈 수 있고 2랑 3인 경우에는 홀수를 한 번 더해서 한 번만에 갈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9랑 3인 경우에는 짝수 마이너스 6을 해서 한 번만에 갈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그 특정 수 A에서 B로 가는 경로를 만들어서 그 경로의 길이를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경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그 모든 자연수 쌍에 대해서 어떻게 경로를 만들 수 있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A랑 B라는 수가 주어졌는데 그 A랑 B 사이에 그 C라는 값을 만들어서 C가 뭐냐면 그 B 빼기 A인데 그러니까 A에서 몇만큼 더해야지 그 B까지 가느냐라는 C라는 값만 가지고 답을 구하려고 해요. 이렇게 이 C만 가지고 답을 구할 수가 있죠. 일단 C가 0이라는 건 A랑 B가 이미 같다는 거니까 전부 0번 만에 B로 도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C가 홀수이고 0보다 크면 그 역시 그 한 번만 수를 더해서 B로 바로 갈 수 있죠. 그리고 또 C가 0보다 작고 짝수이면 그 짝수를 빼서 그 한 번만에 그 B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문제인데 C가 0보다 크면서 짝수이거나 아니면 C가 0보다 작으면서 홀수이거나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걸 볼 수 있죠. 일단은 C가 0보다 크면서 짝수인 경우에는 홀수를 2번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1 같은 홀수를 더하면 그러면 뭐 C가 적당한 홀수가 남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한 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가서 2번 만에 이렇게 답을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C가 0보다 작으면서 홀수인 경우에는 적당한 짝수를 뺍니다. 적당한 짝수를 근데 되게 큰 걸 빼요. 그러니까 C보다 큰 짝수를 빼면 그러면 그게 C가 0보다 큰 홀수로 넘어가죠. 이걸 한 번만 넘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나머지 구간들에 대해서 n이 2라는 걸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모든 자연수 구간을 커버하게 되거든요. C는 0인 경우, C가 0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에 대해서 홀수, 짝수에 대해서 모든 구간을 다 커버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커버를 다 한 구간들에 대해서 전 이렇게 함수를 짰거든요. 그러니까 0인 경우, 0보다 작고 홀수인 경우, 뭐 짝수인 경우 이렇게 각각 그 5가지 경우에 대해서 전부 조건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그걸 구한 함수를 만들고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이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아마도 제일 쉬운 풀이고요. 뭐 일단은 여기서 전 처음에 함수를 짜려고 디자인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이렇게 된 경우엔 재교출로 그 한 번 넘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 한 번만에 구할 수 있는 경우로 재교출로 넘기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한 번 나오는 부분으로 넘길 거 그냥 2로 끝내자고 해서 이렇게 전 처음에 그 디자인할 땐 이게 3 이상인 경우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그게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으니까 0, 1, 2 중에 그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찾아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일단 A를 설명하는데 좀 오래 걸렸네요. 제가 아까 아직도 D를 털린 이 감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좀 설명이 어수선해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B번 문제죠. 위어드 소트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n인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n은 100 이하인 정수고요. 그러니까 자연수고, 그리고 그러니까 1 이상 100 이하인 자연수고, 어떤 P1부터 PM까지를 수를 주는데 이 PI가 무슨 뜻이냐면 A의 P번 PI번째랑 PI 플러스 1번째랑 두 개를 바꾸는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가 1, 2, 3, 4 있고 뭐 3, 2, 1 있고 그리고 여기 1이라는 건 1이라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랑 그 다음 거 바꿀 수 있다. 2라는 건 두 번째 거랑 그 다음 거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특정 구간을 바꿀 수 있다라는 표시거든요. 이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것들만 바꿀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배열을 정렬할 수 있는가 라는 게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열을 정렬한다는 건 여기서 어딨냐 non-decreasing order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A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항상 작거나 같도록 정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게 이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우리는 전 어떻게 풀었냐면 일단 정의 자체는 어떤 배열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정렬 가능한 구간들을 이렇게 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정렬 가능한 구간들을 연속적으로 볼게요. 이렇게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구간 안에서는 자유롭게 원소들을 바꿀 수 있는데 근데 바꿀 수 있는 구간을 벗어나면 그러니까 이쪽 구간에서 저쪽 구간으로 원소를 넘기거나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렬이라는 걸 하면 이 안에서만 이런 식으로 뭉터기가 있고 이 안에서만 수들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연속된 구간들을 전부 구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연산을 할 수 있는 그 구간들을 전부 구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 내부를 정렬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렬을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렬을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렬을 해요. 그렇게 정렬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렬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꿀 수 있는 구간이 주어졌을 때 이 구간들만 가지고 최선의 정렬을 해봤을 때 왜냐면 아무리 여기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것보다 작다고 해도 일로 넘길 수 없으니까 이 바꿀 수 없는 이 연속되지 않은 구간 사이에서는 넘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구간들만 잡아서 이렇게 정렬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정렬된 세트가 처음에 주어진 배열이 A라고 있고요. 그리고 정렬된 거를 A'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구간만 정렬한 거를 A 더블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A 프라임이 A 더블 프라임이랑 같으면 yes고요. A 프라임이랑 A 더블 프라임이 같지 않으면 no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 호응기 선생님 뭐 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응?
핵하고 있어? 핵이 되더라고. C? 아, 옆에서 해킹 삼매경 중인 홍희 선생님께 설명에 틀린 게 없나 정도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일단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n이 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좀 뭐 정렬을 어떻게 해도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렬을 뭐 어떤 구간을 잡아서 몇 번 해도 그렇게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 보면은 일단은 그러니까 그 SW가 그 정렬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그 정렬 바꿀 수 있는 구간들을 구해 놓은 게 SW인데 그 SW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연속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구간들만 잡아서 그 구간들에 대해서 정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I번째부터 J번째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렬이 가능하다라는 걸 잡아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STL의 소트 함수로 정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정렬을 부분적으로 한 거랑 전체적으로 정렬한 거랑 비교를 해서 그게 같으면 yes고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B번 문제였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얘기하시고요. 이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C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서 중요한 여기서 할 수 있는 테크닉이라면 저는 여기서 그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연속된 구간에 정렬이 돼 있다라는 걸 이게 몇 번이랑 몇 번을 바꿀 수 있다라는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1번부터 n번까지를 전부 0이나 1이 불 들어오는 배열로 바꿔서 거기다 체크하는 식으로 했어요. 저는 입력을 좀 변형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구현이 훨씬 음?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는 게 편하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C번으로 갑시다. C번 같은 경우에는 대회가 끝나고 나서 문제의 스펙이 바뀌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출제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특정 입력에 대해서 그 int max 그러니까 20억 몇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이터가 있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출제자가 대회 끝나고 나서 조건으로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대회 중에 이 조건을 넘기더라도 그러니까 이 조건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그 결과 값을 int가 아니라 롱롱 int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맞을 수 있게 이렇게 나중에 조건이 들어갔거든요. 일단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격투 게임을 하는데 콤보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콤보는 어떤 알파벳으로 만들어진 스트링인데 알파벳 소문자로 만들어진 스트링인데 우리 콤보를 하려면 이것들을 순서대로 눌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콤보를 수행을 하려는데 실수를 n번 할 거래요. 실수를. 근데 실수가 무슨 뜻이냐면 콤보를 누르다가 몇 번째까지 누르다가 잘못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누르는 건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야 되는 거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몇 번째까지 누르다가 잘못 누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문제 데이터를 보면 A, B, C, A라고 돼 있죠. 그리고 P는 1, 3이에요. 1, 3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걸 1번까지 눌렀다가 잘못 누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까지 한번 누르고 잘못 누르고 A, B, C까지 누르고 그러니까 3이니까 A, B, C까지 누르고 잘못 누르고 그리고 그걸 다 한 다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A, B, C, A까지 그렇게까지 전부 눌러요. 이렇게 했을 때 원하는 게 뭐냐면
각각 버튼에 대해서 A부터 G까지 26개 알파벳 소문자 버튼에 대해서 그 각각 몇 번씩 눌렸느냐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 B, C, A고 1, 3인 경우에는 뭐 A를 처음에 한 번 눌렀고, 그리고 뭐 그 다음으로 A, B, C가 눌렸고, 그 다음에 A, B, C, A 이렇게 눌렸으니까 A가 하나, 둘, 셋, 네 번, 뭐 B는 두 번, C는 두 번, 뭐 A가 다시 보니 5번이네.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콤보랑 그리고 그 어디서 실수를 하느냐라는 그 데이터가 주어지는데, 여기서 그 콤보의 길이는 최대 그 20만까지고요. 그리고 어디서 실수를 하느냐라는 데이터도 최대 20만 개씩 들어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어떤 실수를 해서 그 정확하게 몇 번 그 글자를 몇 번 누르느냐라는 걸 출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거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좀 구현 난이도나 시간 복잡도에 뭐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그냥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걸 그냥 실행해 보는 거예요. 이 주어진 그 M개의 그 콤보를 앞에서부터 그냥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번이면 앞에서부터 20개 찍고, 그리고 이게 10번이니까 앞에서부터 10개 찍고, 1번이니까 앞에서부터 1개 찍고,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그 사용한 글자들을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이게 M이 10만까지고, 그러니까 20만까지고, N이 20만까지니까 대충 루프를 많이 100억 번 정도 돌리게 돼요. 100억은 굉장히 큰 수죠. 보통 컴퓨터가 1초 안에 처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보통 한 1억 정도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문제를 짜는데, 이건 100억 정도 되니까 이거는 그 처리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일단 하나씩, M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일단 정렬해 놓고 하나씩 처리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일단 M은 지금 이 상태로 입력하는 거나 정렬하고 입력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일단 M이 정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실수를 1, 3 이렇게 두 번 하잖아요. 근데 실수를 다 한 다음에 전체도 한번 입력하기 때문에 그냥 1, 3 뒤에 그 n이랑 같은 숫자가 한 번 더 들어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1, 3, 4예요. 이거는 한번 이 경우를 하나 만들어보죠. A, B, C, A라는 숫자가 있고, 우리는 1, 3, 4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1번까지만 가고 3번까지만 가고 4번까지만 가고 하는 식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26글자짜리 테이블, 여기 A부터 G까지 있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이 콤보 스트링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맨 끝까지 가면서 불러댈 것 같다고요? 아이고, 좀 이따 보죠. 앞에서부터 끝까지 가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콤보를 입력했으면 여기에 있는 거에 뭐뭐를 써야 되느냐라는 거를 기록해 가면서 이것들도 동시에 처리를 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정렬을 한 다음에 이것도 또 몇 번까지 실행하고 다시 쓰는 게 몇 개인지를 또 다시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1, 3, 4가 어떻게 바뀌냐면 1, 0, 3, 1, 1이 되죠. 여기가 1, 3, 4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뒤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한 칸 한 칸 진행할 때마다 그
그 지금 해당하는 글자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A니까 여기 하나 집어넣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몇 개가 들어가 있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실수를 하는 게 몇 번이냐를 가지고 여기 해답 배열에다가 아 해답 배열에다가 그 이 중간 산물 배열을 복사해가지고 그 횟수만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를 한 번 하면 이거의 한 배만큼 집어넣고 두 번 하면 두 배만큼 집어넣고 이 배열을 통째로. 그러니까 여기서 1, 1이 되면 1, 1을 여기다가 더 넣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세 번째 그 처음에 그 A, B, C에서 첫 번째 글자까지 가고 실수하는 게 하나 있으니까 1이고 그리고 A, B, C까지 가면은 여기 1, 1, 1이 되죠. A, B, C까지 갔으니까. 세 번째에서 실수한 게 있으니까 여기 1, 1을 통째로 집어넣어서 2, 1, 1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까지 가면 이게 그 글자가 2로 갱신이 되죠. 네 번째에서도 하나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집어넣습니다. 2, 1, 1을 또 집어넣어서 그러면 4, 2, 2가 돼요. 이렇게 풀면은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 우리가 뭐 이 스트링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서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린 m은 이미 그 n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m을 전부 이 배열에 집어넣었으니까 이거는 그 길이가 n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거 한 칸 처리할 때마다 이거 한 칸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하나 처리할 때마다 이렇게 26칸씩 체크를 해요. 그러면 뭐 대충 26 곱하기 뭐 n 뭐 이 정도가 되죠. 쌍수 자르면 오더 n이에요, 이게. 이렇게 근데 n인데다가 그 앞에서 m을 한번 그 n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몇 번째에서 실수하냐라는 걸 갖다가 그 n 길이짜리 스트링에 어디에서 실수를 하느냐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m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번거로운 방법이 또 있을 거고 아니면 그래서 잠깐만 등수 좀 보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거 원레이트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내 생각에 그럴 것 같아. 네? 블루 복귀라고요? 왜요? 왜요? 뭐 설마 D도 조건 바꿔요? 근데 사실 C의 조건을 바꿨으면 D의 조건도 바꿔서 리저지하는 것도 그러니까 D의 조건도 다시 바꿔서 리저지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확실히 D는 디비전 3의 문제로서 괜찮은가 싶은 문제 조건을 바꾸기가 참 안 좋아.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문제 아이디어 자체는 괜찮은데 좀 깔끔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그 좀 디비전 C 정도 되는 문제면 보통 쳐내고 문제를 제공을 하는데 그게 전혀 커팅이 안 돼 있는 그런 문제라서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일단 C까지 설명을 했고 아 그래요? 좀 이따가 뭐 대충 설명 끝나고 나서 레이팅 봅시다. 우리는 C까지 설명을 했고 C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 디비전 3는 레이팅 12시간 뒤에 근데 이걸 다른 순서로 하려면 어떻게 되지?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해. 근데 내가 그 아까 이 코드 짜기 전에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조금 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코드를 계획을 했다가 이게 더 간단하게 하네 하고 이걸로 바꿨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나. 그게 뭐였는지 아까 내 머릿속을 지나갔던 그 약간 좀 설계적으로 비효율적인데 어쨌거나 오더 n 플러스 m이 나오는 그 코드가 기억이 안 나. 뭐 기억 안 나니까 적당히 넘어가도록 합시다.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스트링을 받아서 m을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스트링 n 전체에 걸쳐서 그 어디서 몇 번 실수하냐라는 걸 한번 변형을 하고요. 그리고 그 키보드라는 건 그 몇 번까지 갔을 때 어떤 글자가 몇 번 입력되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 m의 한 칸 한 칸에 대해서 그 거기서 m이 0이 아니면 사실 0이 아니면을 처리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m이 0이어도 i 곱하기 0을 더하는 그 필요 없는 연산을 26번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도 그 시간은 안 모자라요. 근데 그냥 좀 나중에 디버깅하기 편하려고 그런 느낌으로 그냥 집어넣었어요. 이 조건은. 그리고 그렇게 그 이 answer 배열을 구한 다음에 그걸 출력을 하면 됩니다. 뭐 그러니까 그 키보드를 몇 번씩 복사를 해서 넣은 이 answer 배열을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까 생각했던 이거보다 조금 비효율적인 해는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넘어가도록 하죠. 저는 이거 말고도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 문제에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다 하면서 그 시간 복잡도도 문제없이 나오는 풀이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 D를 보죠. 문제 D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이것도 지금 해킹으로 난리가 난 문제인데 제가 실시간으로 해킹을 하고 있죠. 아야 해킹하지 말고 문제나 설명을 와봐. 이제 슬슬 와봐 이제. 안 돼. 해킹 잠깐 하는 사이에 막 사람들이 다 뚫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야. 아이씨 그거 해킹 많이 하면 누가 떡 주는 것도 아닌데. 아니 어차피 알려진 취약점 가지고 해킹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재밌는 거야. 와서 문제 나봐. 해킹하려고 그 핵 버튼을 누르잖아? 그러면 그 사이에 딴 사람이 핵을 해가지고 내가 핵을 못해. 되게 이거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아니 오픈 해킹은 컨테스트 점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 진짜. 아니 디비전 3 와가지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고맙게도 디비전 3인데도 제가 이런 방송 한다니까 오는 게 굉장히 고맙긴 한데 이 오렌지 녀석이 됐고 예, 우리는 다시 문제로 D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번에 지금 해킹 페스티벌에 중점이 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D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A, B, C 세 개의 정수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수라는 건 1보다 크거나 같고 만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은 그 A, B, C 세 정수가 주어져요. 그 A, B, C는 각각 그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은 관계가 있고요. 그런 정수가 주어지는데 여기다가 우리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하려고 해요.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수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뭘 만들려고 하냐면 A, B, C를 그 순서 크기가 A, B, C인 그대로 A가 B의 약수가 되고 B가 C의 약수인 형태로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A, B, C가 각각 만까지고 그리고 그 약수가 네, 그러니까 서로 약수 배수 관계가 되는 거죠. A, B, C가 각각.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냐면 여기 제가 지금 핵을 당한 그 이런 흔적이 여기 있는데요. 일단 핵에 대한 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문제 자체에 대한 풀이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 A, B, C를 전부 각각 루프를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대충 그 A가 만까지, B가 만까지, C가 만까지니까 대충 시간이 10의 12제곱 정도 걸리죠. 네, 대충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이걸 변형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B를 고정시켜 놓고 A랑 C를 구하는 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A를 고정시켜 놓고 그럼 그건 총 만 가지죠. A를 고정시켜 놓고 B, C를 구하려면 이건 또 1억 가지예요. 만 가지니까. C를 고정시켜 놓고 그렇게 구하려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B를 구해 놓고 A랑 C를 구하면 A랑 C가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A랑 C는 서로 B랑만 상관이 있지. A랑 C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서 A 따로 구하고 그러니까 A의 최저값 따로 구하고 B의 최저값 따로 구하면 그것만으로 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n이 10의 4제곱이죠. 이거를 n 세제곱이었던 걸 n 제곱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B에 대해서 A, C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우리는 n 제곱짜리 해를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A, B, C를 가지고 그냥 다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B, 그러니까 1부터 만까지의 모든 B에 대해서 A는 B보다 작은 거 전부, C는 B보다 큰 거 전부 이렇게 하면 각각 케이스에 대해서 전부 만 개씩 돌아가죠. 그러면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는 대충 10의 8제곱 정도의 연산을 하게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출을 해보면 t가 100가지죠. 근데 그래서 이걸 100개 하면은 10의 8제곱을 100개 하면은 그거는 여전히 시간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것보다 좀 더 좋은, 그러니까 시간이 덜 걸리는 해법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일단 B를 먼저 정해둔다는 건 일단은 그대로 둡시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A, B, C가 약수 배수 관계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를 구할 때, 그러니까 A를 구할 때 B의 약수 중에서 구하고 C를 구할 때는 B의 배수 중에서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B의 약수를 전부 구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면 되고 B의 배수를 전부 구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까 했던 것보다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가운데 숫자를 228로 정했다. 그럼 228의 약수를 전부 구해요. 228의 약수를 전부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약수를 구하는 것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만약에 1부터 228까지 전부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약수는 이런 관계로 나오잖아요. 228은 1 곱하기 228 아니면 2 곱하기 114 아니면 3 곱하기 뭐냐 이거 76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수는 짝을 지어서 구할 수 있죠. 앞에서부터. 그럼 앞에서부터 구하면 이쪽이 아무리 커도 루트 n이란 거죠. 그러니까 앞쪽이 아무리 커도 루트 n이고 뒤쪽은 제일 작은 게 루트 n까지입니다. 그러면 약수를 구할 때는 그 1부터 루트 n까지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A 쪽을 구하는데 약수를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시그마 A는 I는 1부터 뭐 만까지 루트 I 이게 A를 구하는데 이만큼 걸려요. 일단 A는 이만큼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B는 어떻게 구하냐? C는 어떻게 구하냐? C도 대충 비슷한 접근 방법을 사용해봅시다. C는 그 배수잖아요. 그러면 1의 배수는 총 10,000개죠. 1부터 만까지. 1의 배수는 총 10,000개죠. 2의 배수는 5,000개죠. 2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그 B의 배수만 생각을 해보면 점점 갈수록 이게 값이 작아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시 커지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쪽 같은 경우에 어떻게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더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10의 4제곱까지 i분의 1이죠.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들을 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구하는 게 C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를 구하는 데서 걸리는 시간, C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더해다가 곱하기 n을 하면 돼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걸리냐라는 건 조금 복잡한 문제예요. 이거는 울프럼 알파에다가 지금 울프럼 알파에다가 그냥 지금 구해봅시다. 저도 이걸 대충 그렇게 큰 값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적어도 그 n 제곱보다는 훨씬 작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하나 실수했는데 여기가 i가 아니라 10의 4제곱. 이렇게 하면 시그마 i는 1부터 만까지 대충 10만 정도 걸려요. 아니 10만이나 걸려? 생각보다 많이. 잠깐 이거 맞나? 맞지. 대충 10만 정도 걸려요. 근데 이게 시그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곱하기 n이 아니라 여기서 그 더하기 n이죠. 왜냐면 이게 그 1부터 n까지의 경우를 전부 더한 거니까 더하기 n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대충 어느 정도냐면 10만이면 대충 할만하죠. 10만이면 아까 곱하기 n이라고 잠깐 잘못 해놨는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루트 n. 그냥 이제 n이 많으니까 그럭저럭 수용할 만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대충 66만 정도 나와요. 대충 두 개를 더하면 한 75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75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이죠. 그러니까 총 75만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뭐 n 곱하기 KPC를 아슬아슬하게 견딜 정도. 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 75쯤 되는 거죠. 75? 뭐 대충 이 정도? 핵할 만한 게 거의 안 남아 있는. 그러니까 뭐 대충 100n 정도의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루트 i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는 나중에 그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수렴하는지는 뭐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왜냐면 굳이 이걸 안 찾아봐도 우리는 이 정도면 쓸만하겠구나라는 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찾았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구나라는 걸 찾아서 그래서 일단 A는 B의 모든 약수 중에 C는 B의 모든 배수 중에 구한다라는 식으로 이 부분을 처리를 해서 그러면 대충 뭐 시간이 75만 A랑 C 통틀어서 75만 개 정도면 처리를 하면 돼요. 뭐 이 정도면 그럭저럭 할 만하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문제를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B를 처음에 값을 하나 잡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1부터 2만까지. 2만까지라는 건 B가 만을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근데 이게 1부터 2만까지 각 모든 B에 대해서 일단 약수를 미리 구해서 일단 벡터로 받아놓고, 그러니까 여기 B의 약수를 구하는 걸 미리 함수로 만들어 놓고 약수를 전부 구해 놓고 그 모든 약수에 대해서 적절한 A를 잡고, 그리고 B의 모든 배수에 대해서 적절한 C를 잡아요. 근데 여기서 C도 좀 커야 돼요. 좀 적당히 큰 값을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막 만 넘어가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A, B, C를 각각 구한 다음에 그것들의 거리를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거리의 총합이랑 그 거리의 총합에 해당하는 게 A, B, C를 각각 몇으로 바꾸는 거냐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했던 것들 중에 제일 작은 걸 출력하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이 해킹 문제가 왜 터진 거냐면 이게 이걸 보고 심지어 저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얘도 틀렸어요. 와, 핵 8번 했습니다, 지금. 야, 좋겠다. 더 이상 빨아먹을 수 있는 게 없어. 좋겠다. 이게 핵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내가 핵하면서 수많은 코드들을 봤거든. 그래서 재밌는 풀이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ABC가 1부터 만까지라는 건 주어졌는데 이 결과값이 1부터 만까지 사이로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것들은 전부 1부터 만 사이에서만 나와요. 근데 저 데이터 3334, 3334, 1000 저걸 한번 돌려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네, 저렇게 되죠. 3334, 3334, 1000 이렇게 하면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니, 3334, 3334, 1000 그러면 그 3334, 3334, 1002가 나와야 돼요. 이런 총 거리가 2인 거죠. 만약에 만 안에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333, 3333, 9999가 되고 그 경우엔 거리가 3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만 안에서는 최적해가 안 나오는 거죠. 이런 테스트 케이스가 존재해요. 근데 이게 만을 넘길 수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잊고 코드를 짰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처음 코드에는 이게 C가 10,000가지밖에 안 돌았어요. B도 똑같이 10,000가지밖에 안 돌았고. 근데 20,000까지 잡으면 안전해요. 왜냐면 거기 20,000까지 올라갔다는 건 이미 거기부터서부터 이미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근데
대충 2만까지 잡으면 안전한데. 그래서 근데 일단 C에서도 체크를 해야 되고 또 B도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 A가 특정 값인 경우에는 B도 만을 넘겨야 되는데 저 값이죠. 73만을 넣으면 최적희는 73만일이 나오는데 저걸 못 잡아요. 이 만 아는 쪽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신나게 해킹을 다들 신나게 해킹을 하는 중이거든요. 지금 제가 만 5까지 하는 사람도 몇 명 있길래 좋은 핵 데이터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만호까지 미치겠네 진짜. 그러니까 만 5까지. 이게 애매하게 막 10에 4 플러스 4까지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야, 만 5는 좀 너무했다. 적어 넣으면 이제 만 8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도 씨 어떻게 피해 보려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한 코드인데 네. 어떻게든 피해 보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8개 해킹하고 오신 피슐리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재밌는 문제. 어떤 면에서 재밌는 문제라는 거야? 아, 되게 인간의 군상면을 많이 볼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 이건 마치 내가 몬스터 헌터를 하면서 막 랜덤 매칭 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냥하나 보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 아, 저 친구는 이런 무기를 쓰는구나. 그래서 169등까지 떨어졌다가 126등까지 올라갔어. 해킹 열심히 해가지고. 미치겠네 진짜. 스탠딩이 지금 1302등까지 올라갔어. 아,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려나 모르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제가 경기 끝나자마자 이거 뭔가 데이터 잘못 넣으면 내 거 터질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하고 바로 제 데이터 어떻게 터뜨려야 되나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제 코드를 터뜨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얘가 제 걸 터뜨렸어요. 예. 얘가 제 거를 33333333 만 2로 터뜨렸어요. 제 거를 33343333 만 2로. 그리고 누가 저걸 터뜨렸죠. 저 73100으로. 와, 그래가지고 지금 복수에 불타오르면서 지금 딴 사람들 해킹하고 있는데 나만 당해서. 그래서 지금 석세스풀 핵만 보면은 지금 슬슬 속도 떨어졌을걸. D 문제에 대해서 막 1분에 몇 개씩 막 해킹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슬슬 화력이 떨어졌을. 야, 여기 네가 한 거 있네. 내가 한 장이 또 나와 있다고? 그럼 이제 진짜 핵할 거 없는 거. 여기 또 있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너 아까 지금 너랑 나는 지금 B를 기준으로 폼을 돌렸잖아. 이거 A를 기준으로 돌려도 답이 나오더라고. A를 기준으로 돌려도? A를 기준으로 돌리고 이제 B랑 C가 범위가 결국은 뭐 만이랑 2만 사이에 있으니까. 설명해 줘봐.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화이트보드 나온. 어? 화이트보드 어디 갔어? 너 화이트보드 어디 갔어? 내 거 보이지? 녹색으로 뭐 하고 있는. 어디 갔어? 아, 됐네. 찾았어. 그려봐.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일단 숫자가 A, B, C가 있잖아. 설명하고 있어. 나 잠깐만 화장실 좀. 그러면은 이제 저랑 그레이브 키퍼 같은 경우는 B를 1부터 만까지 집어넣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A를 1부터 C까지 집어넣었어. 이게 왜냐면은 이제 어차피 얘가 커져봤자 CCC인 게 최대일 거고 A가 C보다 커질 일이 절대 없기 때문에 C까지만 대입. B는 어떻게 되냐? B는 똑같은데 1부터 어디까지 하냐? 대충 한 B가 아무리 커져봤자 뭐 2만에서 3만 많은 사람들이 3만을 했더라고. 3만 분의 A 곱하기 그 이제 폼을 돌리. 이러면 B는 무조건 A의 배수가 되겠죠. C는 뭐냐? 똑같이 1부터 3만 분의 그만큼 돌리는데 이 부분의 폼을 돌리는 거는 이제 아까 그 울프라 아파로 돌렸던 것처럼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뭐시기 정도의 시간이 나올 거고 거기다가 이 C를 도는 거에 대한 이제 플러스 알파가 곱해지는데 이거는 아마 거의 크지 않을 겁니다. 이게 한 제곱 정도 되는 거. 뭐 근데 결국은 얘가 결국은 커져봤자 LN의 제곱 정도. 결과적으로 아까 그거랑 같지 않아? 걸린- 이제 걸리는 시간이? 훨씬 줄지. 얘는 루트 n이 없으니까. 아 그런가? 이거는 지금 우리 같은 아까 같은 B를 고정시킨 다음에 음, B의 약수를 구하는 과정이 있잖아. 음,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A 제일 작은 약수를 먼저 고정한 다음에 그거의 배수를 구하고 그거의 배수를 구하는 과정이야.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더라고. 그 해보니까. 그러네. 약수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그 제일 크리티컬한 곳이었는데 이 방법은 그냥 적당히 배수 관계만 따지면 되는 거면 이렇게 하면 훨씬 간단하네. 이제 1등인 사람의 코드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코드가 진짜 한 6줄이거든. 어? 한 6줄인가 그런데 되게 튼튼해. 한 6명이가 어떻게 핵을 시도했다가 다 실패했어. 이 중국 사람 말하는 거지. 어우. 포문에 괄호 하나도 안 쓰는 거 봐. 와, 많은 사람들이 어그로를 받았고 미치겠네. 이게 견고히 지켜낸 코드를. 이게 뭐야? 만천까지만 해도 되나 보네 이거. 그런 것 같더라고. 되게 견고하지. 아, 난 무엇보다 대단한 게 저 만천을 어떻게 잡은 거지라는 생각이 들거든. 저기 C가 뭐 2만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바로 만천으로 내려가는 게. 그러니까 네가 말했잖아 아까 오 잡았다가 털린 녀석 있다고. 음. 근데 저거는 만천을 잡은 건 굉장히 저게 어퍼 바운드가 이거보다 낮을 거라고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면 15,000 정도는 잡고 시작한다고. 이 정도 사이즈의 문제면. 그러니까 저 어퍼 바운드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거는 와. 내가 저 코드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말해야겠다 싶어. 와, 이거는 다 해서 20줄도 안 돼. 아니 근데 가장 가운데 있는 저거를 내가 쓰면 한 5줄은 쓰겠지만
뭐 어쨌거나 와. 이게 뭐 앤서 같은 거 써가지고 커팅하는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돌렸어. 전체 탐색해버렸어. 음. 근데도 시간이 저렇게 짧고. 저거는 와 진짜 잘 됐다. 음.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2는 그다음 2인데 이거 DP지. 중간에 끊겼어. 어? 아, 이거 DP지 이거. 이거 DP냐고? DP 나 아니야? 몰라 이거. 나 이거 어? 좀 어거지로 풀었는데 몰라? 잘 몰라. 나 이거 대회 끝나고 나서야 아 이거 DP인가 하고 지금 DP로 안 되나? 아니, 잘 모르겠다. 좀 전 제가 어떻게 부른지 설명 자신 없고 나 이거 DP로 될 것 같기도 이게 한데. 결국은 그 일단 문제부터 설명하자면 음. 그 노드가 n개가 있고 노드가 n개가 N개가 있는 이진 트리가 있는데 이진 트리. 각 노드들까지의 깊이들의 합을 전부 다 더했더니 그 값이 D가 됐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N이고 거예요. 이게 D. N이랑 D가 주어졌을 때 그 원래 이진 트리를 복원해라 이건데 가능한 건 아무거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진 트리니까 그 B의 합이 될 수 있는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어. 음. 깊이 합이 이제 최대가 되는 경우는 이진 트리가 그냥 한쪽으로 쭉 가는 경우 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최대가 이제 n 곱하기 n-1의 2로 나눠. 음. 요거랑 이제 깊이 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는 완전히 이제 밸런스 된 경우. 완전 이진 트리를 최대한 만드는 채우고 뭐 한 3개 정도 남았다. 뭐 가능한 다 채우는 경우. 가능한 다 채우는 경우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DP 써가지고 구하면 돼. B는 뭐든 써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 D라는 값이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으면은 전부 다 yes. 아, 전부 다야? 전부 다 yes. 음. 전부 다 yes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풀기 시작한 건데 음. 이제 문제는 그냥 yes, no만 출력한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트리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야매가 들어가기 시작하. 음. 일단은 최대한 밸런스 있게 트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 일단 n이 주어졌으면은 이걸 만들지 이 트리 형태를. 예. 그러면 이제 그 각 노드마다 이제 그 깊이가 있고 해당 깊이에 노드가 몇 개 있는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깊이가 1인 것에 노드가 한 개 있다. 예, 깊이가 루트 노드의 2인데 깊이는 1로 정의하는 거지. 0이에요. 야, 0? 깊이가 루트 노드의 깊이는 0이고. 0인 곳에 한 개 있고 음. 1인 곳에 두 개가 있고 깊이가 2인 곳에 세 개 있고 깊이가 4인 곳에 네 개 있고 세 개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그 노드를 하나씩 옮겨가지고 깊이를 플러스 1씩 증가를 시킬 겁니다. 음. 어떤 노드를 옮길 거냐면은 이제 제일 깊은 것부터 하나씩 보아가지고
이 남은 해당 깊이의 남은 그 노드의 개수가 1보다 크면은 걔를 빼가지고 한 단계 아래 내리. 한 단계 아래로. 그러니까 이걸 떼어가지고 여기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깊이 3에 있는 노드 중 하나를 아무거나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아무거나 뽑아서. 걔를 이제 한 단계 밑으로 내리는. 그 내려질 곳은 그러면 어떻게 정해? 내릴 곳은 이제 제일 왼쪽? 나 같은 경우는 제일 왼쪽으로 해서 했는데, 어,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이거 먼저 이제 해당 GP에 노드가 몇 개 있냐 이 리스트를 먼저 뽑아놓고 아, 이거를 토대로 트리를 복원시켰거든. 이제 위에서부터 트리 번호를 하나씩 채워 나가면은 그 중복되는 거 없이 깔끔하게 번호가 매겨지. 어쨌든 지금 이렇게 트리 하나 내리면은 이제 그 다음 상태는 이제 깊이가 4인 거에 하나가 있고 깊이가 3인 거에 두 개가 있는 상황이. 음, 이 상황에서 플러스 1을 또 하고 싶다. 그러면은 깊이가 4인 거에 노드 하나, 얘는 넘어가고 깊이 4인 거에 노드 두 개. 얘가 노드가 한 개보다 많으니까 얘를 하나 빼가지고 밑으로 하나 내림. 한 개보다 많은 경우에. 한 개보다 많은 경우. 음, 그래서 여기서 또 플러스 1 하겠다 그러면 이제 깊이 5짜리가 하나 생기겠지. 음, 그럼 이제 111 이렇게 있고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하나 잡고 그냥 거기다 붙이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있다가 또 얘 하나 빠져가지고 이렇게 달라붙는 이런 형태 되겠지. 여기서 음, 또 하나를 증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남은 노드가 한 개 이상인 것도 또 찾아가. 그것들 이제 중에 제일 깊이가 큰 4인 거 하나 거에 찾아서. 제일 큰 거가 1 이상인 거. 1 음, 이상이면서 그 깊이가 제일 큰 거를 음. 찾아서 얘를 한 칸 내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게 3인 것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게 전부 1이면 적어도 하나는 그 한쪽이 비어 있으니까. 하나 전부 이면은 이제 나머지 한쪽이 비어 있으니까 음. 걔는 빼갈 건덕지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떼어서 그리고 다 아래에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걸 최종 진행하면 이 형태가 될. 그러니까 이 형태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띄어서 하나씩 붙여가면서 1점씩만 얻어가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구나. 솔직히 이게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더라고.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는 무슨. 트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복원하는 거는 아마 상당한 노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 깊이마다 노드가 몇 개 있는지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음. 이걸 토대로 트리를 복원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그러니까 각 깊이마다 꼬일 일 그 없을 거예요. 뭐가 있는지를 미리 마련을 해놓고, 그리고 그 노드 리스트랑 거기서 하나씩 아래쪽으로 옮겨가면서. 좋다 이거. 야, 이거 문제 좋네. 이거 좀 어려웠어. 어. 음. 생각보다 디비전 3 치고는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였지 않았을까. 근데 특별한 기법이 필요한 건 아니고. 구현 난이도가 만만치 않은. 음.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성향으로 봤을 때 아마 이것도 시스템, 시스템 데이터 중에 약하지 않을까 하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핵을 시도할 정도 정신력이 강하지 않아서, 틀릴 건덕지가 딱히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원래 트리를 복원할 때라든가 이럴 때 실수해가지고, 어. 여담으로 이제, 사이클이 있어. 맞아. 그럴 수도 있고. 트리 먼저 만들어놓고 이제 하나씩 빼다가 이제 꼬이고, 여담으로 말하자면 이제 지금 D의 범위가 5천 이하로 돼 있잖아요. 음.
D가 이제 5000 이하로 돼 있는 이 값이 이것보다 D가 커야 돼. 이거 그렇죠. 그거 보고 n은 되게 작은 값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 n이 이제 669 이상이면은 무조건 노입니다. 669밖에 안 돼? 아, 669면 생각보다 크네. 깊이 값들의 합이 이제 5008인가 뭐 그래가지고 669 이상이면 무조건 노고 668부터 이제 그래봤자 뭐 달라지는 거 없지만 이제 시간 포착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이것들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다. 1년 600 작업들. 정도면 뭐 그냥 하나 뛸 때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뭐 그럼 n제곱밖에 안 되잖아. 그래 봐요. 이게 마음 놓고 n제곱, n세제곱으로 짜도 돼. 아, 그렇구나. 네, 여기까지 2번 풀이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무빙 포인트인데 문제 읽어봤어. 나 읽어봤어.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D번보다 쉬운 F1입니다. D보다 쉬워? 내 개인적인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어떤 그 1차원 좌표계 안에 점이 n개가 있고 그리고 점이 그 웰론이었대요. 아이씨, 나 빼고 다 알아. 나 빼고 다 알아. 어쨌거나 1차원 좌표계 안에 그 점이 n개가 있고 그 점들이 각각 속도가 주어져 있어요. 그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시간이 t만큼 지난 다음에 그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가 t인데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그 모든 그 i, j 쌍에 대해서 그 웰로우는 내가 아는 거 빼고 다 웰로운이에요. 어쨌거나 그 IJ 쌍에 대해서 그 거리의 총합, 그러니까 총 n제곱계죠. 그러니까 n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n 곱하기 n 마이너스 1개. 예, 거리의 총 2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1개의 그 거리의 총합이 최소가 될 때 그 거리를 구하면 돼요. 이게 쉬워? 쉬웠어. 저기 왜냐면은 이제 모든 점들 산의 거리를 최소값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두 점만 봤을 때 최소인 걸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 지금 열심히 그리고 있는 잠깐만, 이거 최소값, 잠깐만. 특정 시점에서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값들의 합이야? 아, 그러니까 그 최소값의 합이야? 합의 최소값이 아니라? 최소값의 합이. 나 처음에 문제 잘 보는 줄 알았다. 아이씨, 난 당연히 그 합의 최소값인 줄 알고 걸렀는데 최소값의 합이야? 기하 문제구나 이러면서 걸리려고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러면 모든 쌍에 대해서 크거나 같거나에 대해서 그럼 그냥 이전에 다뤘던 점들의 개수 곱하기 이거 되게 쉽네? 되게 쉽긴 한데 만약 그러니까 그
오더 n에 나오네. n이라고요? 진짜? 오더 n에 나오지 않아? 나, 나는 일단 n제곱이긴 해. 그러니까 이 n제곱이란다. n로그 n. 특정 좌표에서의 이거 이거 합이구나. 잘못 심지어 이제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 속도 상대 속도 써야 되는구나. 심지어 상대수 상대 속도가 그래가지고 아니라 그러니까 속도가 정해져 있으면 오도 n인데 속도가 다르면 n이 안 되네. 문제에서 이제 DIJ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돼 있어. 결국 잘 정리하면은 이렇게 어떤 입자 I랑 J가 있는데 I가 J보다 왼쪽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음. 고려해봤어. 그내 속도가 상대방 상대 속도보다 크다. 음. 이 경우 이제 둘이 같은 방향이 갈 수도 있고 다른 방향이 갈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I 번째 입자가 J를 초월할 수 있는 경우는 얘는 둘이 만난다는 얘기니까 그 값은 무조건 0. 그리고 이제 상대 속도가 이제 J번째 입자가 I보다 더 빠른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시간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둘이 멀어지만 해가지고 결국 이 최소값이라는 거는 t가 0일 때, 그러니까 초기 위치 x j에서 xi를 뺀 이 값이 음. dij 값이. 그럼 이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어떤 i 번째 입자를 얘보다 그 값이 크면서 그 속도가 이제 vi보다 크거나 같은 입자의 개수를 세는 문제가 되는. 음. 그러니까 이걸 저걸 속도순으로 정렬해서 그걸 세그먼트 트리에 넣어놓고. 세그먼트 트리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값은 이제 속도가 되겠지. 음. 이거 뭐라 그러지? 얘네들이 이제 V라는 놈이 이제 속도 순으로 이제 내가 3이면은 뭐 여기 3이 되는 거, 뭐 5가 되는 데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고 음. 들어갈 때 컬이 날릴 때는 i보다 크거나 같은 입자의 개수를 다 세면 됩니다. 여기서 개수. 보면 중요한 거는 입- 지금 내가 지금 입자의 개수라고 했는데 좌표의 사실 합이 우리가 구해야 아니고. 되는 건 사실은 거리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거리의 합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거리 합 계산할 때 구할 때 보면은 이 xi라는 값은 고정돼 있고 xj만 달라지는. 음. 이제 이 세이런트 트리에다가 이제 값을 이제 넣고 예를 들어서 5라는 또 5라는 입자가 하나 들었다 그러면은 여기 1, 걔 위치를 넣어주고 만약에 속도 3이라는 입자가 하나 들었으면 1, 걔 위치 속도 5인 입자가 하나 더 들어왔다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그 세그먼트 트리의 각 노드마다 음. 두 개의 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개수랑 그 엑스들의 합 이렇게 관리해주면은 이렇게 구간 컬이 날려가지고 이제 합을 구했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전체 개수랑 이 전체 거리 합 그러니까 이것들의 합이죠. X, J들의 합 이거가 나오니까 이것들 합에다가 개수 곱하기 X, 지금 현재 I 번째 위치에 대해 입자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 이거를 계산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세그먼트 트리긴 한데, 이 값만 때려박는 게 아니라, 개수도 같이 관리해야 되는 세그먼트 트리여가지고, 그게 마냥 쉽지만 않았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관리해야 되는 게 특정 범위부터 범위까지 그냥 세그먼트 트리 2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렇지. 개수의 세그먼트 트리랑 그 위치들의 합 세그먼트 트리 음, 2개 만들어가지고, 이거 어쨌든 지금 저 DIJ들의 합을 구하는 게 최종 목표니까, 음, 개수를 관과해서는 안 되고, 또 거리들도 관과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음. 그러니까 개수랑 거리를 각각 세그먼트 트리로 관리해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그러니까 상대 속도가 0보다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거랑 멀어지는 걸 찾고 멀어지는 것들은 그 현재 위치를 찍어서 출력하고 가까워지는 건 0이고 그렇게 더하면 된다는 거네. 그렇게 총 n로그 n에 구할 수 있고 그렇구나. 아, 아씨 문제 잘못 읽어서 너무 손해봤다. 으, 이제 D번을 푸는데 한 15분 걸리고, E번을 푸는데 30분 걸리고, F번을 푸는데 12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D를 틀리고 D를 틀리고, 나 지금 그리고 F번, 나 지금 프레딕트 한번 다시 돌려봤는데 플러스 18이야. 가만히 있어도 레이팅이 오르는. 아니 가만히 있는데 레이팅이 올라. 난 이제 레이팅 안 온다. 나 플러스 18이면 1601이다. 블루다. 아 너무 웃긴데 이거. 이제 더 이상 핵할 게 없다고 사람들이 한탄을 하고 있네. 진짜 어디서? 없나 보다. 카톡이나 트위터 이런 데. 아